다른 나라 아니야? 처리할 수 없는 우리의 잠재력, 교과 연계 부분은 저희 친구들 고객이 여러분들의 교과 연계 도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목소리를 들으러 와주세요. 원주 문화예술을 아는 분이 우리들의 얘기를 들으러 오세요. 안녕하세요. 원주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의 청소년 테이블 청소년의 전지적 참견 시점 담당자 김세롬입니다. 청소년의 전지적 참견 시점은 원주 권역 청소년 18명의 친구들을 대상으로 주도적으로 자신의 삶의 방향성을 찾아가고 크게 3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약 10주의 과정 동안 지역 문화를 탐구하고 내가 살 지역을 디자인하는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2번의 워크숍 과정을 통해 친구들이 직접 환경, 책, 문화예술이라는 키워드를 도출하고 친구들 스스로 관심 있는 키워드를 선택하여 활동을 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도 청소년 친구들과 함께 만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처음이라 많이 떨리고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약 10주의 과정을 지내온 친구들에게 감사의 인사 전합니다. 청소년의 전지적 참견 시점은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는데요. 그중 원주시 부시장님의 응원 영상 먼저 보시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주 부시장 김광수입니다. 청소년의 전지적 참견 시점을 통해 우리 원주의 미래를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역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어 노력하시는 청소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와 36만 원주 시민을 변화시키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원주시는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는 미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마음으로 원주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미래를 꿈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주를 넘어 우리나라의 미래인 여러분들을 언제나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저희 청소년의 전지적 참견 시점을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는데 모두 만나보지 못한 점이 참 아쉽게 느껴집니다. 청소년의 전지적 참견 시점에는 키워드에 맞는 지역의 활동가가 퍼실리테이터 역할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 테이블에는 콘텐츠 제작사 낭만사의 박승환 대표님이 담당을 하고 계시고 대표님은 지역의 문화예술 생태계 발전을 위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지역 문화를 잘 아는 전문가로서 문화예술 테이블의 퍼실리테이터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문화예술 테이블은 아는고딩이라는 팀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원주의 문화예술을 청소년의 시각으로 알아보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주의 모든 청소년들과 함께 진행하는 원주 청소년 챌린지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는고딩 친구들이 원주의 문화예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은지 토크쇼 형태로 진행되니 친구들과 같이 이야기한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아는고딩 친구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부터 하자면 저는 상지여고 1학년 아는고딩 팀 손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지여고 1학년에 재학 중인 문화예술을 담당하고 있는 김다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지여고에서 재학하고 있는 허율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지여고에 다니고 있는 김하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지여고 1학년 홍무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토크를 시작해 볼까요? 문화예술 키워드를 왜 선택하게 되었을까요? 일단 내가 문화예술 키워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그때 키워드가 내 기억으로는 버스, 교통 관련된 키워드, 그리고 환경 관련된 키워드, 문화예술 관련된 키워드가 있었는데 나는 일단은 버스를 잘 안 타서 환경 분야랑 문화예술 분야랑 두 개 중에서 고민했었는데 문화예술이 아마도 내가 내 주변에서 더 쉽게 볼 수 있고 내가 가장 흥미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문화예술을 키워드로 선택했어. 일상에서 미술이나 전시와 같이 이런 문화적 활동을 쉽게 접할 수 있잖아. 나는 이런 문화예술에도 평소에 관심이 갖고 너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문화예술이라는 키워드를 고르게 되었어. 그렇다면 문화예술 중에서도 가장 관심 있는 장르는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이야? 나는 전시에 가장 관심이 있는데 왜냐하면 전시는 한 장소에서 여러 가지 작품과 그리고 여러 작가들을 체험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 작가들의 개성과 그리고 여러 작품을 통해 많은 감동을 느낄 수 있어서 그게 한 장소에서 모두 이루어지는 전시가 가장 재밌어. 나는 문화예술 중에서 노래와 춤을 가장 관심 있는 장르로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서 내가 쉽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쉽게 접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을 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문화예술이지 않을까 싶어서 노래와 춤을 문화예술 장르로 선택을 했던 것 같아. 나도 아까 무이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전시에 관심이 있는데 그 이유가 있어. 너네도 궁금하지? 전시에 관심을 가게 된 이유는 중학교 1학년 때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전시에 간 적이 있었어. 그때 그 전시를 보면서 기쁨은 못 느끼고 당연히 슬픔과 분노를 느꼈었는데 그때 이후로 전시라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됐던 것 같아. 나는 음악에 관심이 있어. 음악은 그 음악의 분위기에 따라서도 기분이 좋아지고 슬퍼지기도 하는 것 같아. 한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음악으로 공감을 형성시키는 모습을 보면 매력 있는 문화예술인 것 같아. 나는 약간 활발한 성격이어서 공연에 대한 관심이 많아. 일단 공연을 직접 하는 배우와 그걸 듣는 시청자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감정을 나눌 수도 있고 그뿐만 아니라 배우가 시청자들에게 울림이나 감동을 주면서 배우도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작품이어서 더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면 가장 관심 있는 장르와 관련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이나 공연 같은 게 있을까? 나는 친구랑 서울에 경계예술 타투라는 전시를 보러 간 적이 있는데 당시에 나는 타투가 유래도 어둡고 그리고 합법화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되게 타투를 보는 시선이 부정적이었는데 그 전시를 관람하면서 작가가 그 작품에 담고 있는 애정과 의미를 느끼게 되면서 한 예술의 분야라고 느끼게 됐어. 그래서 그때 내가 가지고 있던 타투에 관련된 편견이 깨지면서 전시의 힘을 느끼게 돼서 그때 전시가 가장 인상 깊어. 나는 원주 다이내믹 페스티벌 축제를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 왜냐하면 일단 원주 다이내믹 페스티벌 축제는 원주에서 가장 큰 축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그리고 사람들이 다 같이 즐기다 보니까 그 즐기는 분위기가 너무 마음에 들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원주에 와서 공연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를 엿볼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 내가 앞에서 얘기했던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전시도 있었지만 내가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이번 활동을 통해서 보러 갔던 토파보다라는 전시야. 원주에서 전시를 보러 간 건 처음이었는데 토파보다 전시를 통해서 원주 전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 전시 작품뿐만 아니라 전시 작가님들이 그 작품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는지도 나와 있어서 더 기억이 남는 것 같아. 코로나가 끝나면 원주 전시에 관심을 더 가지고 보러 갈 예정이야.
나는 사실 밖에 잘 안 나가는데 이번에 친구들과 원주 문화의 거리에서 했던 청소년제를 갔다 왔어. 그때 많은 공연들을 보면서 친구들이랑 축제 분위기를 즐겼는데 아직도 그때 봤던 어느 밴드의 공연이 기억에 많이 남아. 그 무대를 보면서 친구들이랑 나중에 이런 공연이 또 생기면 보러 가자고 했던 약속도 기억에 남는 것 같아. 사실 나는 여러 공연을 봤었는데 뮤지컬이나 연극 같은 것도 봤는데 가장 좋았던 거는 연극이었던 것 같아. 일단 연극은 그 연극 중에서도 죽여주는 이야기하는 내용의 연극을 봤었어. 그 연극은 좀 작은 소극장에서 했던 건데 배우와 그 시청자가 가까운 거리에서 얘기하면서 토크 형식으로 좀 진행됐었어. 근데 그게 너무 아직도 감명이 깊을 정도로 감동적이었고 좀 감동적이면서도 너무 웃겼기 때문에 가장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원주에는 이런 문화예술이 있을까? 하는 게 있을까? 일단은 실내에서 하는 전시회는 사진도 마음대로 찍을 수 없고 아무래도 실내에서 하다 보니까 공간에 제약이 있잖아. 근데 이거를 약간 깨고 싶어서 약간 야외에 커다란 조형물들도 있고 사진도 자유롭게 찍을 수 있는 야외 전시 문화가 생겼으면 좋겠어. 나는 평소에 전시에도 관심이 있지만 영화나 문구류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 그런데 이것과 관련된 축제들이 모두 서울에서 열려서 매우 아쉬웠었거든.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된 영화제나 문구 축제가 원주에서도 열렸으면 좋겠어. 나는 우리가 청소년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직접 체험하는 것도 물론 뜻깊지만 우리가 직접 제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예술도 생겼으면 좋겠어. 우리가 다 같이 청소년 챌린지라는 걸 함께 진행을 했었잖아. 그걸 하면서 우리가 배우거나 아니면 뭐 느낀 점 또는 주변 친구들의 반응 같은 건 어땠는지 말해줄 수 있어? 우리 팀이 원주 청소년 챌린지를 구상할 때는 이렇게 만나지 못했어서 온라인으로 자료를 찾아보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너희들이 알고 있었던 내용을 나누면서 되게 많은 걸 느꼈고 거기 중에서도 많은 아이디어가 나왔던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이제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 되게 관심 있어 하고 자신들이 홍보도 해주겠다고도 말했고 이제 참여도 언제 하냐고도 물어보더라고. 나는 청소년 챌린지를 같이 준비하면서 여러 원주 문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정말 생각보다 너무 많은 문화들이 있어서 너무 놀랐고 그리고 사실 홍보가 약간 부족했다는 것도 많이 느꼈어.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많이 모르고 넘어갔던 부분이 많았던 것 같고 그리고 주변 친구들한테 말하니까 이런 좋은 행사가 있다는 거에 대해 너무 놀랐고 그리고 막상 참여하려는 친구들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약간 참여하려는 친구들이 많아서 좋았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주에 자신만 아는 아지트가 혹시 있을까? 나는 집에 있기 답답하고 바람 쐬러 나가고 싶을 때 원주 행고동을 둘러보고 와. 그 동네로 가면은 길카페도 많고 그 예쁜 길카페도 찾아보는 게 쏠쏠한 재미인 것 같아. 가서 사진도 찍고 오면 되게 잘 다녀왔다라는 생각이 들어.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도 못 가고 우리가 자주 만나지도 못했잖아. 그럴 때는 어땠어? 일단은 수업들이 대면 수업이 아니고 온라인 수업으로 바뀌면서 일단 새 학기에 새 친구들을 만나지 못해서 너무너무 아쉬움과 동시에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약간 새로운 수업 방식이어서 그것도 그것만의 경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 우리가 항상 청소년 문화 공간이 적다고 생각했잖아. 그러면 왜 적다고 생각하는지 말해줄 수 있어? 사실 좀 색다른 답변을 하고 싶긴 한데 아무래도 수요가 잘 되지 않아서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원주시나 이런 곳에서 더 많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 네. 문화예술 테이블 6명의 친구들 역시 10주의 기간 동안 문화예술에 대해서 자신이 관심 있는 장르별로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본 것 같습니다.
특히 문화예술 테이블 친구들은 코로나19라는 상황으로 원래 예정되어 있던 문화예술 행사에 직접 가보지 못하고 참여하는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어 많은 아쉬움이 남는 테이블입니다. 꼭 코로나19가 잠잠해져서 친구들이 가보고 싶던 공연, 축제, 전시를 마스크를 벗고 다시 가는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아는 고딩 친구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대가 나의 날개 되어준다면 많은 바다를 건널 거예요. 그대가 나의 하늘 되어준다면 끊임없이 달려나갈 거예요.